안녕하세요. K치정보교육원 소속 완쌤입니다. 오늘은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로는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게 될 거고요. 기본형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신 다음에 실습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분류를 자바에서는 네 가지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객체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고 인자형 변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일단은 객체 변수인데요. 객체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스테이틱이 붙은 것과 하나는 스테이틱이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지 않은 것만 보셨죠. 근데 이 스테이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필드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자, 이것은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필드나 베리어블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단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필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또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멤버 변수를 지칭하는 것이 필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이 바로 베리어블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요 변수, 요것이 바로 객체형 변수가 되겠고요. 얼른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앞쪽에 좀 전에 것과 다르게 스테이틱이 붙어 있죠. 요 뒤에 것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객체 변수가 되겠고요. 요것은 바로 스테이틱, 바로 클래스 변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에 소속이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소속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여러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클래스는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트 같은 경우 이런 변수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마다 여기도 하이트가 들어있고 여기도 하이트가 들어있고 여기도 하이트가 들어있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객체 거, 이것은 클래스 거가 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소드 안쪽에 포함이 되는 변수를 뜻합니다. 메소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드하고는 다르게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드는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라고 불리는 필드는 초기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메소드 안에 있는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변수 타입이죠. 파라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인자형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또 아규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부르는 명칭이 또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요것은 메소드가 실행될 때 그럴 때에 넘겨받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여기에 이 적합한 인트는 정수형이거든요. 정수에 적합한 형태를 넣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이름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dentifier라고 부르고요. 여기 규칙이 있는데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0 대소문자 넣으실 수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는 거지 중간에 숫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특수문자를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특수문자는 쓸 수 없지만 언더바하고 이런 달러는 제외. 그래서 이제 언더바나 달러 같은 것들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관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 거죠. 자,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클래스명이나 내지는 인터페이스명 같은 경우엔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런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반드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달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자동으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사용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언더바를 쓰는 것도 별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이제 얘가 있죠? 요거는 바른 거죠? 요것도 바른 겁니다. 중간에 대문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했죠? 안 됩니다. 이렇게 앰퍼샌드 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언더바로 시작했지만 맞습니다. 맞지만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례상 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모 받은 거고요. 자, 또 넘어가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요, 또 이제 형태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분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쓰여지는 위치에 따른 분류였다면, 이번에는 앞쪽에 적히는 이 타입,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레퍼런스 타입, 두 번째는 프리모티브 타입. 그래서 한국말로는 참조형 변수와 기본형 변수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알아보기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 객체가 객체끼리 객체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실행이 되는 것인데 기본형 변수는 그런 객체에 속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숫자라든지 간단한 어떤 뭐 참 거짓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객체는 되게 좀 이런 기본형 변수보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형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형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형 변수는 일단은 크게 이런 수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죠. 기본형 변수는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수치를 표현하는 그런 수치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수의 어떤 값을 표현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크게 나눴을 때 왼쪽으로는 이쪽이 정수고 오른쪽으로는 이쪽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는 1, 2, 3, 4 이런 것들이 정수고요. 실수는 1.2라든지 뭐 3.4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기가 있고요. 크기가 바이트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자, 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의 범위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기법이 IEEE 754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따로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범위는 더 작지만 실제 숫자의 그 사이즈는 더 작지만 이것보다 더 큰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다더라 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것들은 숫자의 범위를 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바이트를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이트는 이제 1바이트인데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바이트는 0000 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비트로 이루어진 1바이트의 숫자죠. 자, 근데 이제 이 맨 앞에 이 비트는 기본적으로 부호 비트라고 부릅니다. 부호 비트는 0일 때는 양수고요. 그리고 1일 때는 음수가 되는 것이 부호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호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수나 음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7자리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따지면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왜냐면 왜 2가 되냐면 0이나 1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요. 그게 7개가 있으니까 2의 7승부터 2의 7승까지인데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0이거든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수 쪽에서, 이거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요. 양수 쪽에서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범위가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트만 잠깐 해보자면 인트는 4바이트니까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문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가라고 하는 문자라든지 뭐 A라고 하는 문자라든지, 근데 이제 이것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문자 하나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린은 true나 내지는 false, 참이나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형 변수죠. 요것은 이제 문자형 변수, 요것들은 수치형 변수, 논리형 변수, 이렇게 총 8가지의 기본형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형 변수는 이게 8가지인데 기본형 변수에 속하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 타입, 객체형 참조형 변수인데,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자형 변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쌍따옴표로 표현을 해서 A, 가, 뭐 B 이런 식으로 문자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형 변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자, 이 기본형 변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기본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값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0 값이죠. 쇼트 0, 인트도 0. 여기까지는 0인데 롱 같은 경우에는 0L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인트와 구별해주기 위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나 더블이 있는데, 플로트는 0.0F 소수점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0.0D까지 해가지고 플로트와 더블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값들이 있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좀 특이하지만 역/U 0000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고, 불린 같은 경우에는 세상엔 진실이 맞나요? 거짓이 맞나요? 거짓이 많죠. 자, 그래서 불린 같은 경우에 기본값이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고요. 이 string뿐만이 아니라 모든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는 기본값이 null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null 가지겠어 라는 게 아니라 null이라고 하는 전혀 어디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객체를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을 때 null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정수는 표기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십진수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로 넣어서 대입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16진수는 0x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헥사데시말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x 넣어가지고 a는 10이죠. 16진수는 0부터 시작해서 9, A부터 F까지, 그래서 총 16개의 문자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같은 경우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요번 스탠다드 에디션 7부터 추가가 된 내용인데, 바이너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0B라고 적고 그 다음에 1010이 되는 거죠. 요것도 역시나 숫자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표기법인데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실수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수 표기법이라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뭐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해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3.4를 이런 식으로 1.234에 2는 2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숫자 0이 많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 이것을 2,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이런 지수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니코드 표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UTF-16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거는 이제 모든 문자가 다 2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영어도 2바이트, 한글 가라고 하는 것도 2바이트입니다. 이 2바이트 안에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유니코드 UTF-1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캐릭터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게 가라는 유니코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AC00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캐릭터 셋,
예, 문자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좀 다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쌍따옴표로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scape sequence라고 해서요. 보통 escape 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되게 특이한 문자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거는 백스페이스,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예, 뒤로 지우는 거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탭, 네, 이거는 라인이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엔터키, 보통 이제 리턴키라고도 불리죠. 그걸 뜻하는 거고,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되면은 쌍따옴표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고요. 역슬래시라는 문자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 역슬래시를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그 스탠다드 에디션 7에서 새롭게 추가된 언더바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뭐 이 언더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의 시작과 끝이 아닌 경우, 숫자의 시작이나 끝에는 쓸 수가 없고요. 중간 어디에다가 숫자를 이제 구별해주기 위해서 뭐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같은 걸 표현할 때 언더바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좀 구별이 쉽죠. 예, 이렇게 숫자를 단위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6진수를 또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2진수를 나눠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언더바는 몇 개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바르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 앞이나 뒤에다가 적는 것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L, 이게 롱은 L로 표시한다 그랬죠? 롱값인데 이 롱값의 끝에 딱 언더바가 들어간 겁니다. L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숫자의 끝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끝에 당연히 안 되고요. 시작 부분에다가 적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6개의 방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방 번호가 붙은 일종의 호텔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자, 이 방 번호를 우리가 이제 실제 용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자바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5번 방까지 총 6개의,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죠, 길이. 그래서 이제 랭스라고 얘기를 하고 길이가 6개짜리 방이,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배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만들게 되면 디폴트 값인, 아까 전에 디폴트 값, 기본 값을 보셨죠? 인트의 0이라고 하는 값들이 쭉 이 6개의 방에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여기 2번 방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고 싶다, 내지는 여기다 뭔가를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브라켓을 쳐가지고 예, 실제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열이죠.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쪽에 선언하는 방법이 int다 그러면은 int 뒤에 바로, 내지는 변수 앞에 바로, 변수 뒤에다가 붙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뒤에 이제 초기화를 하는 방법인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 좀 이 전장에서 보신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숫자를 바로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까지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차원, 다중 차원의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드시게 됩니다. 예, 한번 봐두시고요. 뭐 다중 차원 배열은 또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까지 보셨고요. 예,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갖다가 제대로 얘기하려면 문법을 당연히 익힐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실 때 느끼셨겠지만 문법 시간 참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겨우실 수 있지만 요 산을 꼭 넘어야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아주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암기 과목 정도의 수준이니까 예, 같이 한번 또 해보시면서 예, 빠른 시간 안에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처럼 자바 SE05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바 SE05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src 폴더에 역시나 새로운 클래스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패키지를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베리어블이니까 var라는 패키지명을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바라고 하는 클래스명으로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메소드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늘 이제 배우신 변수, 아까 전에 배우신 변수들을 갖다가 한번 써보죠. 일단은 그 기본형 변수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기본형 변수는 일단은 바이트가 있다 그랬죠. 바이트 B는 1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가 있습니다. 바이트랑 쇼트는 기본적으로 그 인트 빼고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트랑 쇼트는 언제 쓰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배열의 크기가 엄청 커요. 배열의 크기가 큰데 배열의 크기가 엄청 크면서 메모리의 부족을 생각해야 될 경우,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런 경우에 바이트나 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는 쓰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배열의 크기가 좀 클 경우에 메모리가 부족하다, 메모리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바이트 배열이나 쇼트 배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가 있었죠. 인트, 그래서 인트, 네, 이렇게 값을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롱 값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롱이라고 하는 타입에서는 인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인트가 보통 그 20억이던가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억이 넘는 100억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이제 100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예, 자, X자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인트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원래 그 자바에서는 숫자를 그냥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 뒤에다가 L자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문자 L보다는 대문자 L을 붙이시는 게 숫자 1과 구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로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플로트 뭐 3.14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때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더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블이 되지 않으려면 F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F도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블 넣겠습니다. 역시나 원주율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형 변수 캐릭터가 있었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 하나를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 불린이었죠. 논리형 변수 불린도 넣어봅니다. 이게 B가 같네요. 부라고 해보죠. 자,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true나 false 값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죠. str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제가 로컬 베리어블, 이게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뭐 메소드 로컬 베리어블에서 메소드 지역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위쪽에다가 적는 것, 이 메소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다 적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필드 내지는 이제 객체 변수와 그다음에 클래스 변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해볼까요? string name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줬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줘볼까요? 네, 이것도 이렇게 선언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아,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객체 것이기 때문에 예, 소유 제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테이틱이 안 붙어 있으면 객체형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 보죠. 자,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 t라고 하는 자, 여기서도 좀 보시면은 요 변수는 앞쪽에 타입이 그 테스트 바 현재 클래스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변수 안에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name이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더니 예, 어떻게 값이 나오냐면 널이라는 값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널. 자, 그래서 이제 string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널 값으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만약에 string name 요렇게만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것을 찍겠다 라고 하시면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예,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셔야 합니다. 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다가도 네,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그때는 충분히 초기화가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파라미터가 있었죠. 예. 요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들, 요거, 요런 어떤 필드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각가지 또 변수에 대한 얘기들은 예, 앞으로 또 배우시는 내용에서 계속해서 보실 거니까요. 일단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6편에서 연산자들과 함께 예,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